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통관이다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물품의 입국 신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통관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입 신고예요. 예, 수입 신고. 예, 여기 써 있죠? 그래서 그럼 수입 신고라는 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어, 군인, 군인들, 이렇게 다른 부대로 가게 되면 뭐 전입신고하고, 제대할 때 뭐 제대신고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물건 들어왔습니다. 예, 한국으로 들어와도 좋겠습니까? 이러이러한 물건입니다. 라는 거를 신고하는 거죠. 시스템에다가. 유니패스라고 있다고 그랬죠? 관세청 사이트 들어가면, UNI, 예, PA, 예, SS.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수입신고 말씀드리다가 조금 직구 얘기하느라고 어저께 끝나버렸는데 예, 딱 이거예요. 예, 그래서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신고 내용. 그래서 신고 내용이라는 건 뭐 그런 거죠. 예, 어떤 제품이다. 그다음에 어느 만큼 들어왔다. 예, 뭐 그다음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유니패스에 입력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내용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러니까 품목별로 수입 요건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반드시 수입하기 전에 125번 관세청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수입 요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요건을 내가 못 갖출 것 같다. 수입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예, 항상 말하죠. 뭘 말해요? 그쵸? 돈을 벌지는 못할 망정, 예, 망하지는 말자.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요건 확인 안 하고 들어오면. 예, 통관이 안 되니까, 물건 못 배우니까. 그래서 그 요건이 맞았는지 안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 예, 이런 걸 우리는 수입 통관이다. 그래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거. 물건 이제 가져가도 좋아. 예, 빼다가 좋아. 예, 내국 물품화해. 라는 거. 그게 바로 통관이다. 그래서 통관이라는 거는 물품의 입국 절차다. 수입 통관은. 반대로 수출 통관은요. 음, 물건의 출국 절차다. 근데요, 그거 아세요? 그 통관할 때 사실은 수입 통관할 때는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절차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보다 엄청, 수출에 비하면 엄청, 예, 세요. 예, 까다로워요. 예,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는 물건이 어딨어요. 근데 그러나 이제 수입자의 요건이나 아니면 절차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예, 좀 수출보다는 세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죠.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수출되는 물건은 그 물건이 해외에서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수입하는 국가 그쪽에서 알아가지고 요건이나 아니면 뭐 절차상에 뭐 확인을 하는 거고, 그 나라 국민들의 만약에 싱가포르로 수출했다. 그럼 싱가포르 세관 당국에서 물건을 이 물건이 자기 자국 싱가포르 국민들의 뭐 안전이나 위생이나 건강이나 뭐 자연 생태계나 이런 데 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느냐 꼼꼼하게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싱가포르 내보낼 때 우리나라에서 이 물건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그 신경 쓸 필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는 까다롭지가 않아요, 여건이. 그래서 수출이 뭐 제한되거나 하는 품목은요. 말 그대로 제한적이에요.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 통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행정 행위다. 정부에서 허용을 해주는 게 오케이 수입해도 좋아. 예.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직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목록 통관이라는 게 있고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은 금액을 가지고요. 금액. 그래서 하루 동안에 신고하는 금액이 150불까지. 그러면서도 이거는 자가용이어야 돼요. 판매용이면 안 돼요. 자가용이다. 아니, 타고 다니는 자가용 말고요. 자기가 쓸 용도다. 예,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150불이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연필을 10원짜리를 150불어치를 갖고 왔다. 아, 그 누가 봐도 자가용이 아니지. 그쵸? 뭐 수천 자료가 될 텐데. 그쵸? 예.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자가용해야 되고 150불 해야 된다. 150불이 넘으면 수입 신고하고 관세 부가세를 한해야 돼요. 대한해야 된다. 음.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미국에서 만약에 사왔다. 그러면 여러 사이트에서 얼마씩 샀더라도 그거 다 합쳐가지고 150불이에요. 한 사이트별로 한 주문 건별로 150불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한 그 국가라면 하나의 국가라면 여러분들이 주문한 사이트가 여러 군데라도 다 합산해서 150불이다 라는 거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직구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도 되는 거고 배송만 또 대행시켜도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구매 대행시켜도 되는 거고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어저께 말씀드렸죠? 자세한 거는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만든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고 그랬죠? 어제 보여드렸죠? 예. 그거 어제 녹화된 거에 보면 길라잡이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제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세요. 직구 해가지고 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수입 신고라는 거는 뭐냐? 이건 뭐 좀 이론적인 얘기들. 이거 관세법에 있는 얘기들인데요. 실무자들은 뭐 이렇게까지 뭐 하나하나 단어의 뜻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쵸? 단어의 뜻이라는 게 뭐 어렵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뭐 충성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이거 말하기 힘들어요. 그쵸? 알긴 알죠. 뭔지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물품을 수입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관세법은 수입 신고 수리 후 신고 수리다라는 건 뭘까요? 수리는 집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집수리하는 게 아니고 신고에 대한 허가를 법적으로 수리다라고 얘기해요. 사표 내면 사표 수리됐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죠. 뭐 허가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입 신고가 허가된 후에 관세 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 절차와 과세 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예. 근데 뭐 특별히 분리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수입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세금도 개선해가지고 입력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유니패스에다가 만약에 본인이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포워더나 아니면 관세사나. 근데 요즘 포워더한테 그냥 다 하는 거죠. 뭐 포워더한테 운송도 맡기고 전화할 때 그냥 한 번에 전화하면 되니까 이번에 운송 예약도 좀 해주세요. 보험도 좀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통관도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 수입 신고할 때 과세 물건이 확정된다. 과세 물건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에 내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대상이 뭐냐? 그걸 과세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마로 볼 것이냐? 그 수입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세탁기를 수입했는데 그거를 세금이 10%인데 그럼 얼마에다 10%를 때릴 것이냐? 그 기준 가격은 과세 표준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법령, 세율이나 과세환율, 감면 규정 등이 적용되는 시기가 바로 수입신고 시기다. 그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내용들은 알고만 계시면 돼요. 저 물론 그렇죠.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이런 거 다 얘기를 하죠. 하나하나 학생들한테 기억하라고 그러고. 왜 시험 내야 되니까. 실무적으로만 하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문제 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디 보면 저기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저 자동차 운전할 때 뭐 해당이 되는 적용이 되는 그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도로교통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누가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근데 대충 알잖아요, 그쵸? 대충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입신고 시기. 수입신고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유니패스에도 할 수 있지만, 포드나 관세사.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면 돼요.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 장치라는 거는 물건을 부둣가에 내려가지고 보세창고에 집어넣고, 하는 걸 집어넣는 걸 장치한다고 그래요, 장치. 장치한 다음에 신고해도 되고요.
우리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을 실은 배가 예, 외국에서 출항하기 전에 그때도 신고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입항하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입항하기 뭐 하루 전, 이틀 전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아무 때나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때나 하셔도 되겠다. 편하신 때 하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드린 얘기 정리하면 수입 통관이다 그런 거는 물건을 한국으로 이제 반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 그러니까 물건의 입국 절차다. 가장 중요한 거는 수입 신고다. 근데 수입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 유니패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세사나 포도. 보통 포도한테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포도. 그럼 포도가 이제 관세한테 부탁을 하죠. 대개 건당 한 35,000원, 4만원, 45,000원, 네, 그 정도요. 네, 금액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 관세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포도한테 할 때도. 예. 근데 뭐 터무니없이 많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 근데 그러면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얘기하지 말고 다른 데 전화하면 되지 뭐. 관사 많잖아요. 예, 포도도 많고. 예. 그래서 괜히 기분 나쁘게 싸울 필요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말씀 안 드렸구나. 말씀드렸나? 수입신고 시기.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심지어는 외국에서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때 신고해도 되고. 그쵸?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부둣가에다가 물건 내리고 하역하고 그 다음에 보세창고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니면 만약에 나 서울에서 통과하겠다 그럼 서울로 그냥 보세 운송해가지고 그냥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창고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때 신고해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